아 뭐 나랑 해보자는 거냐? 그러니까 나랑 해보자는 거냐라는 단어를 이걸 그러니까 뭘 해보는 거야 도대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변호사들의 정재영 존입니다. 어제였나? 찌양이 고소인 조사 받다가 박차고 나왔다 라는 기사를 봤어요. 저도 기사 봤습니다. 네. 그 뭐 사건 간략히 소개하면 찌양이 이제 가세현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등으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가 났어요. 경찰에서는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한 건데 여기에 이제 찌양 측에서 이의 신청 나 할 수 있죠. 불복한다 그렇죠. 라고 해서 이제 사건이 검찰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검찰에서 이거 좀 더 조사해 봐라 라고 내렸는데 경찰에서는 그럼 찌양 측 고소인 조사 다시 한번 합시다 해서 불렀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일단 찌양 측 입장에서는 고소인 조사를 하는 그 경찰의 태도가 너무 편협했다. 나를 피해자로 안 보더라. 그러니까 난 이거 공정한 수사를 기대 못하겠다라고 해서 박차고 나온 거지. 이거에 대해서는 견해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좀 수사기관이 예단을 갖고 사건을 임하는 경우가 좀 간혹 있죠? 요새 진짜 나 너무 화나고 할 말이 많은데 아니 좀 심한 경우가 너무 많아. 일을 뭐 제출한 자료를 다 봤는지조차 그렇죠. 너무 의심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이미 표정에서 다 드러나요? 막 결론 정해놓고 있어 가면. 그렇죠. 그럼 조사받는 게 뭔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저조차도 변호사가 갔을 때나 뭐 대응 전화를 하거나 뭐 했을 때도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있을 때도 그랬는데 그냥 일반 국민들이 가면 그렇죠.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진짜 많이 하게 되더라고. 나 진짜로 부쩍 최근에 그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안 될 만한 걸 가져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좀 뭐 수사 좀 해달라. 뭐 고소인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자고 내가 직접 가서 멱살 잡고 뭐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력 구제가 안 되니까 수사기관의 힘을 빌어서 국가가 대신해서 이 나쁜 놈을 처벌해달라라는 그 민중의 지팡이한테 부탁하는 건데 그 지팡이가 일을 안 해. 전화하면 바쁜 사건이 있어서요. 중요 사건이 있었어요. 뭐야 뭐 내 사건 안 중요해? 나 왜 이렇게 해? 아마 뭐 찌양 측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미 또 불송치 결정을 한번 당했으니까 나는 너무 피해자인데 왜 나를 피해자로 안 보고 왜 자꾸 국가기관을 귀찮게끔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날 취급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붕괴했지 않았을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는 기피 신청이죠. 그리고 기피 신청 제도가 있다?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 사건도 기피 신청하지 않을까 싶은데 해야죠. 네. 이 정도로 골이 상했으면. 그렇죠. 네. 근데 기피 신청을 한다고 해서 또 다 받아들여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기피의 목적을 잘 소명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처럼 단순히 나를 피해자를 안 본다. 과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지는 또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찌양 측에서는 내가 고소한 거를 안 받아줬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기분 상했을 거고 그 다음 기분 상한 상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다 보면 뭐 같은 말이라도 그쵸.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만 가지고 경찰이 뭐 편협하게 봤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진짜로 뭐 위압적으로 한다거나 뭐 경찰이 뭐 일반 고소인이든 뭐 피해자든 상관없이 너무 강하게 한다거나 하면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뭐 통화 같은 경우에서는 녹음도 가능한 거니까 그런 거를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변호인이 연락을 하면은 그래도 좀 원활하게 대화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 사람이 수사기관과 연락을 하면은 수사기관 아무래도 자기가 편한 대로 좀 스케줄을 잡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 약간의 강압적으로 느껴질 만한 또 발언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진짜 최근에 충격적인 단어를 들었는데 단어다 문장이. 그러니까 나도 이의 제기를 했죠. 이게 뭐 이해는 하는데 너무 진척이 안 되고 자료 제공해 드려도 자꾸 모르시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 컴플레인을 하면 뭐 나랑 해보자는 거냐? 그러니까 나랑 해보자는 거냐라는 단어를 이걸 그러니까 뭘 해보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뭐 씨름하나? 그러니까 이게 이 변호사한테도 이런 말을 하면 개개인한테는 얼마나 심한 말을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죠. 그런 말은 그러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이거는 정말 안 되고 당연히 이의 신청을 해서 기피 신청을 하고 또 더 심한 경우에서는 국민권익위에 또 그런 제보도 할 수 있어요. 국민신고 해도 되고요. 또 검찰의 그런 부당 수사에 대한 조사 요청도 할 수 있어.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 가본 적은 없는데 여러 가지 그런 수단이 있죠. 네, 그런 제도들이 다 마련되어 있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아마 그 후속 절차를 밟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담당 수사관은 변경이 될 거고요.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담당 수사관
사람에게 뭐 경미하지만은 징계 조치도 내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참 답답하고 뭐 힘들고 아니면은 뭐 사건 내용을 봤을 때 진짜 너무 안 될 거 뻔한데 왜 자꾸 이렇게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당사자를 대할 때는 조금 더 친근하게 또 그 억울함을 조금 더 이해하고 다가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또 반대편에서 이게 뭐 내가 국민인데 뭐 우리 세금으로 한 거 아이가 하면서 무례한 사람들도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아마도 시달린 것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맞아요. 사기관 입장에서 시달린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맞아요. 공무원이고 공직자들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찌양 사건에서는 네, 고소 네. 대리인도 있었으니까 뭐 어련히 법적 조언을 잘 받아서 해결할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도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분명하고 또 입증할 수 있다면 이런 수사관에 대한 변경 요청이나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징계 요청이나 여러 가지 구제 수단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맞습니다.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내가 고소했는데 제대로 지금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라고 하시면은 이 기회에 지금 좀 이게 이슈가 됐으니까 아마 그런 걸 활용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수사관님 왜 이러세요? 해서 박차고 나오는 게 뭐 능사냐? 또 막 그건 아니에요. 맞아. 조사 받을 건 받으시고요. 맞아요. 후속 조치로 이제 여러 가지 제도권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시라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고소도 조사도 향후에 또 제대로 잘 받고 또 수사도 잘 죄가 있으면은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는 네. 거고 정말 죄가 아니라면 없으면 굳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여론에 휘말려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 결론은 저희도 좀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이상 법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변호사들의 좋은 정재영입니다. 안녕.